저희 집안에 며느리가 둘이었는데 1년 만에 하나가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요. 지금도 남편이랑 종종 그때 이야기를 하면 약간 황당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아무튼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싶어서 신기한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지금은 이혼하는 바람에 완전남이 되어버렸지만 올해 초까지는 제 형님이었어요. 제가 아들만 둘 있는 시댁 집안의 둘째 아들이랑 결혼했더니 당연히 위로 아주버님과 형님이 있더라고요. 형님은 저보다 2살 많았고 결혼을 조금 일찍 하셔서 그런지 4살짜리 아들을 낳아 기르시며 살림을 하는 전업주부였습니다. 뭔가 처음부터 인상이 별로였고 먼저 이 집안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살짝 선배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물론 손윗사람이니 제 쪽에서 대접을 해드리는 것이 맞는 일이지만 자꾸 제가 하는 일에 일일이 간섭하려 하고 하나하나 가르치려고 하는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집안 특성상 시부모님 댁에서 가족 모임을 자주 했었는데 안 그래도 싫은 사람과 자주 마주치니까 정말 죽을 맛이었죠. 일단 형님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하기로 하고 저희 시댁 설명을 먼저 하고 넘어가자면 저희 시부모님은 현재 한적한 시골에서 전원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2년 전에 아버님의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한번 쓰러진 뒤로 도시 생활을 모두 정리하시고 전원주택에서 2분이 살고 계시는 중이에요. 아버님께서는 정년퇴직 전까지 일평생 하나의 대기업에서 일을 하셨고 임원까지 달고 은퇴하실 정도로 능력 있는 분이셨죠.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노후 준비도 완벽하게 해놓으셨고 오히려 아주버님과 저희 남편이 장가갈 때 아파트 전세 자금 정도는 보태주실 정도였습니다. 현재도 시골에서 전원 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순전히 아버님 건강 문제 때문인 거고 마당에 잔디 깔린 2층 집에서 2분이 여유롭게 살고 계세요. 전원 생활이 여유롭긴 하지만 심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주 주말마다 놀러 내려가는 편이고 시부모님께서도 정말 편하게 대해주시기 때문에 약간 거짓말을 보태서 펜션 놀러 가는 기분으로 갔다 옵니다. 고기와 야채와 술을 잔뜩 사들고 가서 바비큐도 해먹고 시댁 뒷마당에 작은 수영장도 있어서 여름에 굳이 돈 내고 풀빌라 갈 필요도 없어요. 저희는 여지껏 아이가 없지만 아들이 있는 형님네는 정말 자주 내려가더라고요. 그만큼 시부모님들께서 저희를 편하게 대해주셨고 특히나 집안에 제사나 명절도 없어서 연휴 중 아무 때나 미리 말씀드리고 하루 놀러가서 인사드리고 오면 끝입니다. 물론 그것도 가족끼리 따로 여행을 간다거나 그럴 만한 사정이 있으면 시댁에 방문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전혀 아쉬워하지도 않고 그런 일로 잔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에 꼬박꼬박 인사를 드리러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날에도 편하게 잘 대해주시지만 명절에 인사드리러 가면 항상 며느리에게 용돈 봉투를 주시거든요. 꼭 돈 때문이라기보다는 평소에는 저희가 한 번씩 용돈을 드리는데 명절이라고 시부모님이 며느리들에게 용돈 봉투를 주시는 게 뭔가 재미있고 특별한 기분이잖아요? 이 나이에 누구한테 용돈을 받아보는 것도 쉽지 않고 보통 한 번 주실 때 100만 원씩 주시면서 이 돈은 며느리 너한테 주는 용돈이니까 남편한테 주지 말고 생활비로 쓰지도 말고 혼자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세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저한테 그런 생각하시는 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귀엽다는 생각까지 들기도 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명절에는 시댁에 찾아뵙고 인사드리러 가고 있어요. 그래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건 단순하게 돈 때문에 가는 건 아니에요. 평소 저희가 드리는 용돈이나 선물이 훨씬 많고 시부모님도 좋은 마음으로 용돈 준비하셔서 저희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1년에 2번 있는 즐거운 가족 이벤트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런 시댁이 또 있나 싶을 정도로 잘 지내는 중인데 집안에서 딱 한 사람, 형님과 제 사이가 조금 껄끄럽더라고요. 남편이 여자 형제는 없었지만 만약 시댁 집안에 못된 신우가 있었다면 이런 느낌이었을까 싶을 정도로 저만 보면 항상 시비를 걸었어요. 제 성격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니라서 누군가 저를 이유 없이 싫어하고 괴롭히려고 하면 고분고분 당하는 성격이 아니고 끝까지 맞서 싸우는 편이에요. 형님이 한마디 하면 저도 똑같이 한마디 하고 고작 몇 년 일찍 이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가르치려 들고
하나하나 트집 잡아서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시어머님도 가만히 있고 제가 하는 것도 맞다 해주시는데 꼭 형님 하나 있는 게 신호도 안 할 것 같은 짓을 하면서 유치하게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처음 이 집안에 시집 왔을 때 위아래로 신호가 없다는 점이 좋았었는데 같은 며느리 처지의 윗동서가 한술 더 뜨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서로 언성 높이면서 본격적으로 싸운 적은 없는데 만날 때마다 은근히 신경 쓰이게 기싸움을 하는 편이었습니다. 동서, 시댁에 오면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을 생각하지 말고 마당에 풀이나 좀 뽑던지 집안에 청소기라도 한번 돌려. 어머님 혼자 이 넓은 집을 어떻게 관리하시겠니? 이런 식으로 저한테 먼저 시비를 걸면 옆에 있던 어머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너는 너도 안 하는 걸 왜 둘째한테 하라고 시키냐? 내가 언제 내 집 일을 너희들 시키는 거 봤니? 우리 집에 오면 뭐 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쉬고 있어. 자꾸 일 시키고 내 집에 오는 게 불편해지면 괜히 니들 얼굴 보기만 더 힘들어지잖니? 어머님이 괜히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시댁에 가면 아무것도 집안일에 손을 못 대게 하시는데 형님 혼자 저를 못 부려먹어서 안달이었죠. 제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자꾸 본인 말에 토달면서 반항하니까 점점 더 그러는 것 같았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저희가 시댁에 자주 찾아뵙는 바람에 형님과 자주 마주치면서 불편한 상황은 계속 이어졌어요. 차라리 대놓고 싸웠으면 속이라도 시원했을 텐데 서로 껄끄러운 관계로 지내고 있었는데 그러다 문제는 작년 추석에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전까지 명절에 시댁 방문할 때는 형님네와 시간이 겹치는 일이 없었어요. 연휴 중에 아무 때나 하루 편한 날을 잡고 인사를 드리러 가는 거라서 우연찮게 마주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추석에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시댁에서 형님네와 마주쳤고 어머님께서는 모처럼 다 같이 모였으니까 밥이나 먹고 가라 하셔서 다 같이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했죠. 어머님이 저희 온다고 미리 갈비찜에 이것저것 음식들을 많이 준비하셨고 즐거운 분위기로 식사를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늘 하던 대로 어머님께서 형님과 저한테 준비한 명절 용돈 봉투를 하나씩 주셨고 저는 감사하게 받았는데 형님 얼굴 표정이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저한테 봉투를 주시자 네가 그걸 왜 받냐는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는데 대체 왜 저러는 건지 당시에는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이 인간이 저한테 시비 거는 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명절인데 어머님, 아버님 앞에서 큰 소리 내기도 싫어서 그냥 무시하고 말았어요. 식사를 다 마치고 뒷정리와 설거지를 하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그대로 일어나서 집에 가라 하셔서 쫓겨나듯 시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한참 즐거운 마음으로 저희 친정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때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봐 동서, 대체 어머님이 동서한테 용돈을 왜 주신 거야? 저는 갑자기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나 싶더라고요. 지금까지 매번 명절마다 어머님에게 용돈 받았다고 하니까 형님이 깜짝 놀라면서 시어머니가 동서한테도 그동안 용돈을 주신 거냐고 다시 물었어요. 아마 저 빼고 형님 혼자 용돈을 받고 있는 줄 알았나 보더라고요. 그럼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 봉투에 용돈이 얼마나 들어있었는지 말해줄래? 순간 짜증이 확 나고 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나를 견제하는 건가 싶어서 기분이 나빴지만 괜히 어머님이 오해받는 상황이 싫어서 솔직하게 10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100만 원씩 주시던데 형님도 똑같이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두 번째로 더 크게 놀라면서 어머님이 동서한테도 나랑 똑같이 100만 원을 주신다고? 라고 하더니 어머님이 어떻게 자기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자기는 이 집안에 몇 년이나 먼저 시집와서 며느리 노릇하고 살았는데 새파랗게 어린 너랑 어떻게 자기가 똑같은 금액의 용돈을 받을 수가 있냐고 방방 뛰었어요. 배신감이 느껴지네 어쩌네. 이래서 시댁에는 잘해줄 필요가 없다고 한참 떠들더니 결국 제게 한다는 소리가 제가 받은 용돈 저는 받을 자격 없으니 형님한테 달랍니다. 어머님이 나이가 드셔서 뭔가 판단력이 흐려지셨나 봐. 내가 이 집안에서 어머님 수발된 지가 몇 년인데 동서는 여태 애도 없잖아. 손자 낳아준 내가 용돈을 더 많이 받는 것이 당연하지. 말도 안 되는 논리에 어안이 벙벙해졌고 사실 그때 남편과 함께 차 안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제 핸드폰으로 노래를 듣던 중이었기 때문에 자동차 오디오로 저희 두 사람의 통화가
크게 들리는 상황이었어요. 옆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 남편도 형님이 하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있는 상황이었고, 시어머니와 제게 험담을 늘어놓는 형님 때문에 남편 표정도 점점 굳어가는 중이었죠. 형님, 저 진짜 형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괜히 나중에 후회하시지 말고 그냥 전화 끊으세요. 나중에 머리 좀 식히시고 차분하게 저랑 다시 이야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진짜 자칫하다가 말실수해서 큰 사고 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저는 적당히 전화 통화를 끊고 나중에 둘이 이야기하려 했는데, 그런제 이야기가 형님이 듣기엔 자기를 무시하는 것처럼 들렸나 봐요. 갑자기 형님이 미친 듯이 화를 내면서 저한테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야, 어린 게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답이야? 너가 뭔가 착각하고 있나 본데. 너랑 나는 똑같은 입장이 아니야. 우리 남편이 첫째라서 집안의 장남이고 내 아들이 집안의 장손이야. 어머님이 노망이 났건 어찌됐건 그 노인네들 유산은 내가 너보다 더 많이 가져야 돼. 진짜 사고도 이런 대형 사고가 없었죠. 운전하고 있던 남편이 길가에 차를 대더니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형수님, 저 성찬입니다. 방금 전에 그 이야기 다시 한번 말씀해보세요. 갑자기 튀어나온 제 남편의 목소리에 당황한 형님이 아무런 대답도 없이 조용히 있다가 그냥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남편이 화가 잔뜩 난 상태로 형수에게 몇 번 더 전화를 걸었지만 전부 받질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와서 전화 안 받고 잠수 타봤자 이미 뱉어놓은 말은 어쩔 겁니까? 남편이랑 저는 업무상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모든 전화 통화는 녹음이 자동으로 다 되거든요. 저한테 맥락 없이 욕부터 한 것도 그렇지만 착하고 건강하신 시부모님들께 노망이 어쩌고 유산이 어쩌고 이런 소리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었어요. 어차피 두 형제 모두 결혼할 때 시부모님들이 똑같이 지원해 주셨고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아주버님도 능력이 좋기 때문에 벌써부터 유산 타령할 정도로 형편이 어렵지도 않습니다. 대체 저런 생각이 어떻게 튀어나왔는지 모르겠고 평소에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 건지 의심이 들 정도더라고요. 남편이 고민하다가 결국엔 그 통화 내용 음성 파일을 아주버님에게 보내기로 결정했고 그 뒤로 일어나는 일은 저희 손을 떠난 상황이었죠. 사실 우리 때문에 집안에 큰 분란이 일어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돼서 그냥 한번 참고 넘어갈까 고민도 했었지만 남편이 이대로라면 형수와 웃는 얼굴로 가족처럼 지낼 수 없을 것 같다면서 아주버님께 이 사실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당연히 그 뒤로 일이 점점 커졌고 결국엔 시부모님들까지 다 알게 될 정도였어요. 어머님께서는 좋은 마음에 며느리들에게 똑같이 용돈을 주었는데 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다며 마음 아파하셨죠. 저희 남편처럼 아주버님도 크게 분노하셨고 당시에는 바로 이혼하고 헤어질 줄 알았는데 집에 아이가 있으니 쉬운 일은 아니더군요. 형님은 화가 나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할 수도 있는 건데 이혼은 너무 가혹하다면서 오히려 제가 전화통화 내용을 악마의 편집으로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짜 뻔뻔해도 정도가 있지. 저는 편집을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전화 통화 내용 원본을 그대로 아주버님에게 보낸 것뿐이거든요. 끝까지 저와 시어머니한테 사과 한마디 없던 형님은 아주버님과의 긴 소송 끝에 결국 이혼하게 되었고 양육권조차 받지 못하고 올봄에 저희 집안에서 쫓겨나고 말았네요. 졸지에 아주버님이 이혼남이 되고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되어버린 바람에 저와 저희 남편이 너무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하지만 아주버님이 먼저 제게 전화하셔서 알려줘서 고맙다고 그런 사람에게 깜빡 속아서 지금까지 살았던 자기가 어리석었다 하더라고요. 이혼한 형님네 집안이 형편이 많이 어려웠었나 봐요. 그래도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살고 특히 어른들에게 잘하고 싹싹한 모습 때문에 결혼했는데 뒤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저희 아주버님이 혼자 외벌이하면서 처갓집에 생활비 같은 용돈을 매달 보내고 있었대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부모에게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처음 알았다면서 아이를 봐서라도 용서하고 같이 살아보려고도 해봤지만 도저히 용서가 안 됐다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그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게 누군가가 우리 친정부모님에게 그런 소리를 했다고 상상만 해도 너무 화가 납니다. 저 같아도 용서 못했을 것 같아요.
조카가 좀 어리긴 해도 아주버님 다니는 직장 안에 어린이집도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도우미 아주머니도 자주 쓰는 것 같더라고요. 이래저래 너무 바쁜 날에는 시댁에서 어머님이 봐주시기도 하니까 아이 엄마가 없는 빈자리가 그리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답니다. 자기가 이 집안의 맏며느리라고 그렇게 의시되고 저를 깔보고 무시하더니 결국 집에서 쫓겨난 건 형님이었어요. 시부모님들이 그 일이 있은 뒤로 너무 큰 상처를 받으셨고 우울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더 신경 쓰고 찾아뵙는 중입니다. 저는 정말 시부모님들이 편하고 좋은데 괜히 그 일 때문에 저까지 유산 노리는 며느리로 보일까봐 조금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도 노력하고 있으니 제 진심을 알아주실 거라 믿고 지금처럼 한결같이 좋은 마음으로 잘 지냈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